우리가 싱가포르전에서 만족할 만한 대승을 거뒀는데 아무래도 득점을 많이 했던 공격진도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실점을 하지 않았던 수비 라인도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최근 우리 대표팀의 경기 기록들을 보면 싱가포르, 베트남,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 웨일스 5경기 동안 클린시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목해봐야 되는 게 싱가포르전과 베트남전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두 경기는 우리가 어떤 전형으로 나왔냐면 4-1-3-2 정말 공격적인 전형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그래도 보통의 경기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이 공격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박용우와 황인범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수비 라인 앞에 배치하는 전형을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베트남전의 특징은 아무래도 베트남보다 우리가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재성과 박용우 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하면서 이재성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고 박용우 선수를 수비 라인 앞에 혼자 남겨두는 전형을 썼죠. 그리고 심지어 이번 싱가포르전에는 박용우 선수도 아니고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볼 수 없는 황인범 선수를 수비 라인 앞에 위치시켰어요. 그리고 황인범 선수는 아무래도 볼을 전개하는데 장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황인범 선수가 공격할 때 조금 더 올라가서 공격을 전개하는데 도움을 줬었죠. 우리가 아무리 베트남과 싱가포르보다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4-4-2 전형을 사용할 때도 중앙 미드필더가 약간 부족하다는 평가를 들었는데 여기서 공격형 미드필더를 사용하면서 중앙 미드필더를 한 명만 남겨두고 심지어 뒤에 빠져있는 선수가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역습을 당할 수도 있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장면이죠. 우리가 공격을 진행할 때 거의 모든 선수들이 앞쪽으로 올라가 있고 특히나 중앙 미드필더들도 이 앞쪽 공간으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중원 공간에 굉장히 넓은 공간을 그대로 허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나 우리가 전방 압박을 실패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상대팀이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약간 중원 라인의 수비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는 특히나 상대팀이 엄청나게 밀집 수비를 하니까 우리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약간 무너질 수 있는 수비 밸런스를 가장 후방에 있는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비 라인에서 무실점을 계속 기록할 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황인범 선수까지 공격에 가담하고 서령우와 이기재 선수도 공격에 가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수비 라인 앞 공간과 좌우 측면 공간이 넓게 펼쳐집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수비 라인 앞 공간 그리고 좌우 측면 공간이 넓게 형성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김민재와 정승현 이 두 선수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이 라인 사이에서 오밀조밀하게 위치하면서 압박을 하고 상대의 볼을 다시 빼앗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제 경기를 운영할 때 김민재와 정승현 이 두 명의 수비수가 정말 높은 라인까지 올라와서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최종 수비 라인이 올라오니까 최전방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요 간격이 엄청나게 좁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격을 할 때 나머지 선수들이 수비 라인이 올라오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공격을 하는 최전방 공격 라인과 김민재와 정승현 이 수비 라인의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좁다 보니까 상대팀이 이 좁은 라인에서 볼을 빼앗아서 올라올 때 아무래도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강력하게 압박을 들어가면서 볼을 빼앗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눈에 봐도 우리의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사이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압박을 할 때 정말 좁은 간격을 형성하고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김민재 선수의 경기를 볼 때 이런 장면은 늘 나오죠. 분명히 상대가 볼을 가지고 역습을 할 수 있는 찬스였거든요. 우리 공격수들과 대부분의 선수들이 정말 높은 지역에 모두 쏠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간만 벗어나오면 역습 찬스였어요. 그런데 앞쪽에서 김민재 선수가 공격수가 뛰어나갈 때 이 공격수의 움직임과 패스의 움직임을 읽고 미리 나와서 볼을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도 많이 나오죠. 이기재 선수의 뒤쪽으로 상대팀 공격수가 뛰어들어가거든요. 특히나 이기재 선수가 약간 스피드가 느린 축에 속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비라인 뒷공간에 공간이 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기재 선수의 뒷공간을 김민재 선수가 확실하게 달려가주면서 이 공간을 커버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이 아까 말씀드렸던 장면인데 우리가 중원 라인에 선수가 약간 부족한데 이재성 선수는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고 황인범 선수 혼자서 수비 라인 앞 공간을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황인범 선수가 이 앞 공간을
모두 커버하기에는 수비적인 것이 엄청난 장점인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황인범 선수가 순간적으로 선수를 놓치면서 수비라인 앞 공간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수비라인 앞에 공간이 열렸을 때 상대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데 그 순간 이 수비라인 앞 공간으로 김민재 선수가 어느샌가 튀어나오면서 이 앞 공간에서의 상대의 공격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요 라인 사이에 공간이 약간 크게 발생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어제 수비적인 밸런스는 약간 무너져 있는 형태였기 때문인데 이때 상대팀의 공격수가 약간 내려와서 우리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튀어나가면서 이 선수를 일단 압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볼을 받는 선수가 매우 불편하게 볼을 받고요. 황급하게 뒷공간으로 볼을 걷어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기재 선수와 상대 측면 공격수가 스피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경합을 할 때 약간 이기재 선수가 밀릴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올라갔다가 다시 빠르게 내려가 주면서 이기재 선수의 수비를 도와주고요. 여기서 본인이 직접 볼을 빼앗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정승현 선수도 훨씬 더 편하게 수비를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올라가서 미드필더 라인을 도와줄 때도 있지만 정승현 선수도 과감하게 올라가서 중원 라인에 이재성, 황인범 이 두 명의 선수가 위치하다 보니까 올라가서 수비 라인 앞을 본인이 커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장면을 보시면 정승현 선수가 과감하게 올라올 때 김민재 선수가 뒤로 빠져주기 때문에 정승현 선수가 마음 놓고 올라와서 과감한 수비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가대표팀이 어제 경기뿐만 아니라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때 그리고 벤투 감독 시절에도 아시아 월드컵 예선을 치를 때 아무래도 상대 팀들이 우리보다 전력이 떨어지는 팀들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어제 사용했던 4-1-3-2 전형이 벤투 감독 시절에도 썼던 전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드필더 한 명을 두고도 경기를 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수비 라인을 엄청나게 높여서 전방 압박을 하면서 공격적인 숫자를 늘릴 수가 있는 이유는 수비라인 뒷공간과 수비라인 앞으로 올라와서 수비를 해줄 수 있는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김민재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나폴리에서도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특히나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수비라인 앞에 어제 우리가 황인범 선수를 수비라인 앞에 놨던 것처럼 로보트카, 분명히 수비적인 측면보다는 빌드업적인 측면에 더 장점이 있는 미드필더를 수비라인 앞에 두면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기 운영이고,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는 평가를 들으면서 키미히가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키미히도 마찬가지로 수비적인 측면이 장점인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안정적인 성적을 만들 수 있는 데에는 김민재의 역할이 정말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김민재 선수의 존재는 팀을 운영하는데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수비수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아시아 월드컵 예선 그리고 아시안컵에 갔을 때도 우리보다 전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팀들을 상대로 경기를 할 때가 많으니까, 특히나 전력을 떨어지는 팀을 상대로 경기를 할 때 우리가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다가 김민재 선수가 없을 때 역습을 당해서 실점을 하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많이 봤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뛰기만 하면 그러한 걱정을 절대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정말 공격에만 온전히 집중을 하면서 어제 경기와 같은 대량 득점 및 클린시트를 기록하는 매우 좋은 경기를 펼칠 수가 있지 않나 싶네요.